안녕하십니까, 고왕인입니다. 오늘이 8.15입니다. 80년째 되는 8.15인데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이죠. 그런데 사실은 8월 15일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큰 대전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세계 대전이라는 것이 큰 어떤 결절점이 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세계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말하자면 무역이 크게 신장하고 나라마다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나게 서로가 기업들을 교환하고 그리고 그 정보들이 수없이 교환하면서 문화가 또한 교류되기 시작해서 국제 교류가 매우 아주 확산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예컨대 지중해에서 어떻다, 그때 이렇게 활발한 문화가 있었다, 그게 로마였다, 또는 그리스였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은 세계 5대양 6대주에 전 세계에 펼쳐서 했던 것은 얼마 없었는데, 저희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이 그 대영 제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과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를 그걸 지배를 한다 그럴까, 점령을 해나간다 그럴까, 그런 과정에서 참 너무나 눈물 나고 아주 통한의 그러한 국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때 뭐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이시조선이 망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만약 그때 우리가 제대로 이 세계에 움직이는 현 상황이 어떤 것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그걸 규정할 수 있는 지식들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신문에 나오는 대로, 인터넷에서 보는 대로, 유튜브에서 보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현황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래 지금 80년째 8.15가 도대체 우리 어떤 방식으로 맞아야 되느냐? 옛날엔요, 바닥에 앉아서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8.15가 왔을 때에도 사실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즐거워했지만은 그때 과연 이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이걸 몰랐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보고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국가의 운명을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느냐, 그런 지식이 있느냐, 어떤 그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참 요전의 시간에 제가 능동적 변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변태란 것은 군뱅이가 그 뇌고치가 그 뇌 나방이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태입니다. 아주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8.15를 통해서 변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태는 내 속에서 기관들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아래에 있던 기관이 위로 오고, 밥을 먹는 기관이 배변한 기관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나비가 돼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는 게 변태인데, 지금 세계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일찍이 역사에 있어 보지 않았던 그런 아주 최첨단의 변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최첨단의 변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우리 몸에서 그 해법을 찾아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자체의 체질이 그만큼 변해져 왔느냐, 그거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8.15가 80년째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몸이 좀 커졌다, 경제가 성장했다, 경제가 커졌다, 이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이 큰 몸에 사춘기 아이들이 신경이 다 이렇게 몸에 뻗어나와 가지고 그 어른들처럼, 아주 완전한 성인들처럼 그렇게 완벽한 몸매를 가지는 건가? 그게 이제 사실은 더 자라야지만 그 아이들이 더 출중한 그런 기량을 갖출 수 있게 되듯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체구가 굉장히 커졌어요. 예, 어린아이 때하고 다릅니다. 80년 동안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체구만 컸지 몸 움직인 것은 아직은 사춘기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그저 어린아이와 같고, 그 다음에 과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를 들면 이렇게 역적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호랑이와도 싸울 수 있고 곰이라도 두드려 잡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정도로 자라났느냐, 이 상황을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냐, 그거 우리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80년째 8.15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 국체, 나라의 체격과 체구는 성장을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그 변화된 것이, 엄청난 변화가 오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공변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공변은 공통 변경의 약자입니다. 공변. 모두가 똑같이 이거를 변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common frontier,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일컨대 러시아에서 보면 이건 저 동쪽 끝에 극동에 있는 변경이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일본이 보면 우리는 해양에 있는데 저 대륙을 들어가려면 바로 거기가 우리한테는 그 교두보 같은 변경이다. 중국이 보면은 우린 대국이고 저기는 아주 조그만 나라라서 이건 저기 옆에 있는 떨어져 있는 변경이다. 미국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태평양 넘어서 그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몽고가 오히려 더 이름이 편하겠죠. 징기스칸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마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아마 요 글을 낼 겁니다. 제가 언제 그 레이아 아드미랄 제독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분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미국 분인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네 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공통 변경으로 생각하니까 공통적으로 적인 변경이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세계에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요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가서 싸우면서 여기는 생각도 못하고, 중국은 전 세계를 어떻게 1대1로 해가지고 크게 떼어먹으려다가 사기를 치려다가 이 친구들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국이 지금 자꾸 자라난 걸 어떻게 좀
북한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고 싶은데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일본도 참 곤란할 겁니다. 우리가 자기들의 기술을 갖다 훔쳐간다고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일본이 보니까 이젠 자기들의 가장 깊은 소부장까지도 다 가지고 가고,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그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뭐 수없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지금 이걸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 이거 변경이 아니다. 이거 우리의 변경이 아니다. 뭐 미국 얘기는 하지 맙시다. 미국은 그래도 우리한테 참 좋은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고 참 많은 것을 배워준 나라인데, 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사실 불평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그냥 분노가 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역시 미국은 참 우리한테 많은 것, 우리가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특히 저는 선교사님들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10번이나 죽겠다, 1000번이나 죽겠다, 이런 글들을 남기고 간 것을 듣고 보고 하면서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힘들 정도로 감동하고 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또 현재 미국 보면, 야, 이거 무슨 그 뭐야, 쪼네인도 아니고 이거 서발국도 아닌데 왜 이거 동부의 뉴욕이나 워싱턴 DC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좀 폼재고 이래, 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이거 다 공감한 얘기입니다. 말을 못하지. 동북아 정세 변화 때문에 사실은 공변으로부터 우리는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탈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자는 가죽 피자예요. 그래서 껍데기를 벗는 겁니다. 그게 누에 고치가 껍데기를 벗고 나비가 나오는 걸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변이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그냥 누에 고치라, 움직이지도 않아.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소리도 안 나. 정체를 모르겠어. 거기서 껍데기를 벗고 나온 걸 보니까 나비가 나온다. 날아간 것이 나온다. 날개 달린 것이 나온다. 아, 땅에서 잎사귀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땅에 붙어 살던 그런 것이 이제 하늘을 나는구나. 이런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이죠, 지금 우리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를 보면은, 야, 이거 무슨 조폭 정치야? 이게 전능 정치야? 전능아 말이죠. 예, 이거 경륜이 없는, 경륜이 자라지 못한 지진하구나. 이 몇 년, 80년이나 됐는데 이게 경륜이 자라지 않고 이미 능히 세계를 가슴에 품고서 새로운 구상으로 세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뭐 이순신만 외치냐, 세종대왕만 외치냐, 광개토대왕만 외치냐, 왜 당신들은 못하는가? 만약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늙은이들한테 다 물어본다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엘리트들의 영혼이 몰락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거 왜 엘리트가 몰락했는지, 뭐 어떤 왕이 있어서, 야, 이거 뭐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냥 똑똑한 소리 해야 되니까 그 100명이나 된 걸 내가 어떻게 입 하나로 다 막겠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왕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해서 좀 싸움도 붙이고, 또 조정에 다들 모였을 때 이놈이 얘기하면 저놈 보고 얘기하라고 서로 좀 부딪히게 하고, 그 임금께서 아마 훨씬 다스리기가 좋았을 거예요. 이런 것이 엘리트들이 몰락해간, 엘리트들의 양심이 없어져간 바로 그런 첫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엘리트들이요,
똑똑해 보여요. 그 매우 보수적입니다. 왜? 기득권이 있으니까. 학식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기 돈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편리한 대로 상황을 좌우해 가면서 사람들 자기 주위에 모으고 팀을 만들면은 그다음에 같이 나아가서 또 무슨 그 이익이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뭐 쟁취한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러나 가만 보면 그냥 구데기 같은 그런 일들 하는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게 국악을 답습한다는 걸 계속해 왔어요. 엘리트들은 머리를 안 썼습니다. 예, 총명한 암기력은 썼어요. 구상을 안 했어요. 구상이 부재한 나라. 새로 오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큰 판을 바꿔서 사람들의 정직성이 살아나고, 정직성에서부터 새로운 창의력이 일어나고, 그 창의력에서부터 아주 그런 구체적인 경륜들이 생겨가지고 그 경륜들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바꿔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저희 율곡 이이를 좋아합니다. 그분이 그 금강산 유점사에 16살에 들어가서 중이 됐어요. 그래서 배우다가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뭐라 하죠? 여하튼 그 환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환속을 한 사람이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물론 그 어머니도 굉장히 현숙한 분이지만 이 율곡이가 참 아주 대유가 됐습니다. 예, 대유라는 것은 유인들 중에서, 즉 유교를 신봉하는 분들 중에서, 유교는 경세사상 아닙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론을 연구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그 경세사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일도 살펴보고, 또 나라의 일도 살펴보고,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것도 살펴보고, 그래서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율곡 이하고 퇴계 이황, 이 두 분은 우리나라 성리학에 아주 엄청난 그런 대유들입니다. 그 이퇴계는 일본에서 하야시가 그 모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일본이 그 베이스에서부터 강해졌고, 율곡 이분은 참 우리나라에서 동인들의 총수가 됐습니다. 동인들은 아주 새로운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참 한탄한 게 이겁니다. 임진왜란이 왜 났느냐? 동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진보파, 젊은이들, 다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일본에 가서 선조대왕의 특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보니까 두 가지 견해가 생겼습니다. 정사 김성일은 동인인데 또 부사 황윤길은 서인인데, 이 둘이 당이 다르니까 밤낮 그 조정에서 서로 그 다투는 사람들인데, 황윤길이 제대로 가서 보고, 도요토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군대까지 이루고 아래 장군들을 다스린 걸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인데, 반드시 우리나라를 이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랬는데 동인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그러던 김성일이가 정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게,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얼굴이 생긴 게 원숭이 같아요.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이 군대를 갖다 뭐 수십만 끌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어디 저 명나라까지 가서 중국을 정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아마 이율곡 선생이 계셨다면은 치동을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김성일은 그때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황윤길의 그 서인의 그 견해는 옳은 견해가 꺾이고, 그리고 당론으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인 김성은이가 이겨서 임진왜란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거의 다 망해갔습니다. 그때 임진왜란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는 망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 어째서 이율곡 선생님이 그처럼 막 생각이 저 사람들을 저 앞길까지 다 내다본 분이에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뭐 신만양병설이 뭐 거짓말이었다 뭐 이런 말도 요새 나오지만, 신만양병설을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분 같으면.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왜 그 아래서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의 안위보다 자기의 앞에서 다투는 그 논쟁거리를 더 즐기는 그런, 말하자면 부패한 그런 유학자들이 됐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국악을 답습한다는 것이 이 엘리트들,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큰 문제가 이겁니다. 깊이 모든 일을 궁극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아주 밑바닥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분들은 시부를 짓고, 예, 여러분, 시부가 전부 다 이제 뭐 노래도 하고 시도 짓고 시도 짓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노는 거에 말하자면, 글 좀 안다고 아주 내가 이만한 한자를 더 알고 이만한 글을 많이 읽었고 이렇게 내가 인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니까 막 그냥 소리를 내 가지고 사람들이 저희 계곡에 나가서 말이야 그냥 술판 벌려놓고 기생들하고,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갔던 길입니다. 이 국악을 답습한다. 답습이란 거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제어리걸음한 걸 말하는데, 국악이라고 할 때 그 각자가 뭔지 아십니까? 구는 예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으로부터 내려오는 각,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 껍데기만 그냥 이렇게 보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진짜 문제점, 해법 이런 길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그럴듯하게 나는 엘리트 노라. 나는 지금 그냥 이 정도 살면은 뭐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나보다 못한 놈이 전부 그냥 못한 놈밖에 없어. 이런 게 이게 엘리트였다 이겁니다. 이씨 조선이 망한 것은 뭐 앙들 때문에도 있지만, 이씨 조선이 망한 것은, 아니 이 한반도에 있던 한민족이 망한 것은 바로 이 국악을 답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80년 8.15 맞이하면서 우리 얼마나 껍데기만 닮아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온 껍데기만 닮아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나라의 진짜 문제점, 큰 문제, 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합쳐서도 뚫고 나가지 못할 세계적인 새로운 물길들이 계속 오는데, 이걸 해결을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 새로운 구상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고 새로운 해법이, 해결책인 내 속에서 해결력이, 힘이,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 갔냐? 진짜로 이 80년째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